오늘의 증시입니다. 그동안 공매도 금지 여파로 얼어붙었던 시장에 오늘은 모처럼 온기가 불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를, 외국인은 코스닥을 이끌었고 개인만이 매도에 나선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등에 힘입어 8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테슬라의 반등에 더불어서 윤 대통령의 공매도, 근본적 개선까지 금지하겠다는 발언이 2차 전지를 강하게 견인했습니다. 모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켠 하루, 코스피는 전장 대비 1.23% 상승해 2,433.2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55% 크게 올라 800선에 바짝 다가선 794.1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모학 전문가님 모시고 알차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로 이 50분 녹여가 볼 겁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거시적인 시장의 흐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주시면서요. 보석 같은 종목들 그리고 발빠른 전략과 함께 그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의 위치는 어디인지 또 어떠한 매매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해답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 방법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받는 이에 샵 3989번 입력하시고 이무학 석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이외의 방법은 방송 내내 틈틈이 아래 자막을 통해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 지나기 전까지 입장하시면 된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면서 또 더구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동안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이죠. 수익률표도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고 많은 종목들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중에 수익률 종목, 탑을 자랑하는 종목들 10개 추려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스맥 같은 경우는요. 무려 한 종목으로도 126%라는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이 종목도 한 번 더 진입을 해주시면서 추가적으로 15%에 다다른 수익까지 챙겨주셨고 계속해서 스맥과 기가비스는 보유하면서 전략을 챙겨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담아보고 싶다,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들어오셔서 전략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 시장에서 한미반도체, 우리가 반도체 섹터 유망하게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수익 매도를 하면서 이 종목으로도 약 30%의 수익 실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종목으로 정말 상한가를 맛본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정작 나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종목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신다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수익률표에 있는 종목들처럼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돈을 가져다 주는 종목들 챙겨보실 수가 있고요. 매매 타점과 장중 전략까지도 더불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당장 내일부터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꼭 옮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자막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또 잘 보내셨을까요? 네, 날씨가 부쩍 추워졌네요. 네, 한 주 만에. 네,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추워진 날씨가 이제 뭐 좀 수능 기점으로 좀 따뜻해진다고 하죠. 네, 증시도 엄청 지금 한파인데요. 이번 주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이 좀 증시의 온기가 좀 돌아가 줬으면 하고요. 또 오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또 여러 가지 정황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시황 이야기. 또 그러면 시황만 맞으면 뭐예요, 그죠? 종목이 수익이 안 나면 말짱 꽝이죠, 그죠? 그래서 시장에 맞는 또 종목들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까지 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또 늦은 시간이지만 1시간 홍당무 방송과 함께 알찬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루 사이에 시장의 온도와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금지 여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이 시장에 오늘은 모처럼 따스한 온기가 불어들었는데요. 이 오락가락하는 시장에서 소외받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대응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시황 브리핑 그리고 종목들의 장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 입장 이벤트도 하나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심각한 디커플링 그리고 그 원인 과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내일 바로 또 설명을 해주시는 그러한 특강 링크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톡방 11시 50분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방법 준비가 돼 있고 또 그 이외의 방법은 아래 자막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안에 오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제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부터 바로 나눠보시죠. 전문가님, 우리가 네. 또 숲을 봐야 나무를 볼 수가 있겠죠. 이 글로벌 시장 흐름부터 전체적으로 또 한 번씩 짚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공개 방송이 정말 오랜만에 네. 내일 오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9시에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좋을 때 공개 방송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좋을 때는 뭐 잘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처럼 정말 방향성을 잃었다. 개인 투자가 방향성을 잃은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정말 방향성을 잃은 것 같아요. 정말 가을 진짜. 메이저시가 2% 이상 급등해갖고 좀 오늘 할만하겠구나 했는데 시작해서 그냥 쭉 밀려서 마이너스 끝내버리고 또 정말 도깨비 같이 이 시장에 그나마 등장했었던 테마주들까지 지금 다 사라져버린 말 그대로 정말 을씨년스럽다라는 네. 표현이 괴기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장일수록 그죠? 노련한 뱃사공은 파도를 탓하지 않는다고 이러한 장일수록 여러분들한테 좀 적극적인 대응 전략들이 방송 1시간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이 응축된 시간 안에 제공해주지 못했던 제 개인적인 시황을 보는 이야기들 뭐 비방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시원하게 생각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방송은 이제 제가 제 할 말만 다 하고 가지만 공개 방송 때는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었던 뭐 종목에 대한 고민이든 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제가 풀어드리는 말 그대로 커뮤니티가 가능한 공간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시면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내일 오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 뵙자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오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 뭐 미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지금 미국 증시 보시면 마치 이 다른 나라의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는 증시처럼 우리가 미국 증시 따라서는 웬간히 좀 가잖아요, 그죠? 길게 보면 뭐 거의 같은 방향 가지만 짧게 보면 가끔 이렇게 좀 미스가 나는 구간들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올해 연초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연초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면 누가 굉장히 강했죠, 연초에? 국내 코스닥이. 네, 에코프로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황제주가 되면서 에코프로가 전 세계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 1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시장 수익률 꼴등입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이런 좀 냄비 장세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현상이 있고 이따가 다시 풀어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간에 미국 증시는 뭐 결과적으로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죠? 미국 증시 너무 좋습니다. V자형 반등 지금 11월 달 10월 말부터 저점 찍고 지금 말 그대로 V자 아주 날카롭게 올라가 주면서 9.7%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이제 IMF 연설에서 또 인플레이션 대응에 주력할 것이다. 파월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좀 그런 연예인에 좀 그런 말이 있었죠. 언니 나 마음에 안 들죠. 그런 네. 것처럼 파월도 그런 것 같습니다. 증시 나 증시 마음에 안 들어. 증시가 좀 올라가면 파월이 계속 좀 증시에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번은 틀린 게 뭐냐면 파월이 계속적으로 매파의 발언을 쏟아내는데 이제 증시가 반응 안 합니다. 아니야. 금리 인상은 끝났어. 라고 지금 시장이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현상에 대한 이유는 제 생각은요. 만약에 파월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는데 친화적인 발언 뭐예요?
우리는 진짜 금리 인상이 끝났어. 내년도 중순 하반기부터 중순 이후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왜냐고? 지금 경기가 침체거든. 이거를 과연 시장이 바랄까요? 아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경기가 침체가 진짜 온다라는 게 증시에서 가장 큰 독입니다. 파월이 이렇게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네,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파월,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증시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은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 증시 반등은 너무 굉장히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 뭐 계속 기대해도 좋겠다. 우리의 모멘텀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좀 흐름들이 국내뿐만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일본 증시 올해 굉장히 제가 부러운 마켓인데요. 7% 가까이, 미국 증시 9%, 일본 증시 7% 가까이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보라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미 증시는 이것만 안 하면 계속 올라간다. 이것만 안 건드리면. 첫 번째,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5% 터치. 네, 그죠? 지금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4.6%대로 이제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찾고 있고요. 와, 금리 4%를 안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네요. 아무튼 4.6% 일단 5% 터치만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일단은 금리 발작의 트리거니까 이것만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미국 증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4%대 3%대로 떨어진다. 정말 뭐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미증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찾았고요.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네, 유가.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진 않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고점 대비 17%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 원래 90달러 이렇게 올라가면 100달러 간다. 연내 120달러 간다. 뭐 골드만삭스 150달러 간대더라. 이런 얘기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죠?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그러고 내려가면 더 내려간다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IB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간에 유가도 95달러까지 90달러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78달러대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17%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 두 가지가 계속 하향 안정세를 찾는다면 미증시는 계속 파월이 뭐라 하다 한들 씩씩하게 계속 올라가 주면서 그 언젠가는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너무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 주는 일단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가 있는데요. 여전히 뭐 인플레는 좀 잡혀가는 모습들을 좀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오늘 발표가 있습니다. YY 가장 좀 물가 지표로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매달 한 번씩. 그러니까 11월에 나오는 거 10월 CPI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나오고요. 일단은 헤드라인은 3.3. 헤드라인은 이제 모든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합쳐놓은 거고, 그리고 코어 3.7. 코어는 뭐냐면 식음료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들을 좀 제외한 핵심 코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터치가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간다. 기억하세요. 3.3, 3.7 이것만 안정된다면 역시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하나 더는 미국 의회 예산안이 이제 17일 금요일까지 해야 돼요. 예산안 이거 통과 못하면 뭐 되죠? 네, 셧다운. 미국 정부 영구 셧다운의 우려. 근데요, 이것도 예산안 협상과 마찬가지로 미국 뭐 디폴트를 한다, 미국 셧다운 한다. 이게 뭐 쉬운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뭐 디폴트, 뭐 셧다운 이런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너무 많이 겪었었잖아요. 우리로 치면 마치 뭐 지정학적 리스크처럼 북한이 뭐 했대, 뭐 이런 것처럼 너무 좀 악재로도 식상해요. 그죠? 그래서 뭐 무디스에서 뭐 계속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미증시의 지금 분위기를 가라앉을 정도는 아니고요. 어차피 뭐 셧다운은 안 될 거기 때문에 또 연장을 하고 또 뭘 하든 간에 뭐 어찌됐든 간에 셧다운은 안 될 거기 때문에 상관없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별일 없겠다. 그리고 주 후반에 보시면 여기 보시죠. 보스턴 여는, 시카고 여는,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슈퍼 연준 의원들 발언이 있습니다. 이제 파월이 뭐라 해도 안 듣는데 뭐 연준 의원들이 그렇게 또 매파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증시가 금요일 날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연준 의원들의 또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이 계속 좀 말 그대로 바턴 달리기죠. 오늘 CPI가 좋게 나와 자 금요일 날 또 연준 의원들한테 바턴이 넘어가면서 미국 증시는 마치 이어 달리기 하듯이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긴 이러한 좀 패턴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도 미국 증시는 팔 뻗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이겁니다. 글로벌 증시가 낙제점이에요. 자 미국 증시는 좋아요. 근데 어쩌라고 미증시 좋은데 안 따라갑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최근 1년 이 글로벌 증시 제가 비교 차트를 좀 뽑아봤는데 나스닥 지수가 1년 동안 지금 25% 올랐습니다. 자, 2위 뭐 확실한 2위는 아니고 우리 이제 좀 니어한 마켓만 좀 보자고요, 그죠? 니케이가 15% 올랐어요. 니케이가 15% 오르고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9% 정도. 코스닥은 이제 에코프로가 있었을 때 코스닥이 한참 올라갔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연초에 보이시죠? 3, 4월 혼자 25% 올랐어요. 혼자. 나스닥 연초에 10% 오를 때 혼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올라가서 코스닥이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문제는 코스피는 1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그죠? 글로벌 증시 어때요? 코스닥은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는 20% 가까이 빠져 있죠. 그죠? 자, 글로벌 증시 낙제점. 이게 지금 투자자들의 가장 고민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전문가님, 네. 앞서 우리 장은 결국 미장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타이밍만 보면 지금 이 시점만 보면 국내 증시는 그 커플링 현상이 통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우리 국내 증시만. 자, 일단은 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주도 업종이 있어야 됩니다. 음. 세 번째는 주도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네. 모멘텀이야 미국 증시가 강하게 뒷받침되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따라가는 겁니다. 가장 문제점은 지금은 수급인 것 같아요. 수급이 왜냐하면 공매도를 제한했잖아요. 네.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는데 잠깐 화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날. 와 이거 뭐야? 막 코스닥이 상승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 종가 기준에서 7% 가까이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BMI 상한가. 코스피에서는 코스코 퓨처엠이 상한가. 정말 급등을 하면서 자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나라고 했지만 다음 날 바로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월요일에 상승했던 거 그대로 다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 왜 이럴까요? 왜 금매도 금리 조치가 증시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자, 호재는 맞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음식점이 있습니다. 자, 음식점이 있는데 장사가 안 돼요. 맛이 더럽게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자, 서비스를 막 주는 거예요. 네. 만 원짜리 먹는데 막 3,000원짜리, 막 4,000원짜리 서비스를 막 줘요. 자, 그러면 그 가게가 잘 될까요? 결국에는 잘 못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식이 맛이 없으면 서비스를 안만 줘도 안 돼요. 그렇죠. 네, 음식이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됩니다. 장사 안 되는 집 10시에 문 닫지 않고 12시까지 한다고 뭐 매출 늘어날까요? 아니요. 차라리 더 빨리 닫고 집에 가서 쉬세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예요. 이 본질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사이드로 뭐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증시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무조건적으로 뭐 호재인 측면은 무조건 있습니다만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공매도 금지가 우리나라 역대 3번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네. 때, 유럽위기 때, 그리고 최근 코로나 때. 코로나 때가 글로벌 이 모멘텀 말 그대로 유동성 랠리가 펼쳐졌을 공매도 금지했을 때 시장이 얼마가 올랐냐면 87%가 올랐습니다. 87%.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안 올랐거든요. 그죠? 금융위기 때 코스닥 지수가 한 20%, 그리고 2021년 유럽 재정위기 때 코스닥이 12% 올랐습니다. 유럽 말 그대로 가장 금융위기라는 정말 초거대 메모드급 악재가 터졌을 때 공매도 금지했을 때 20%밖에 안 올랐다니까요.
금융위기 때 12%밖에 안 올랐어요. 코로나 때 80%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얘기해 주죠. 공매도 금지라는 것도 모멘텀 플레이를 했을 때 이게 상승의 휘발유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게 방향을 바꾸는 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매도 제한 조치를 무슨 뭐 매직 같이 이런 기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상승을 튼다 방향을 틀어 올라간다면 여기에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거드는 호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공매도 완화 제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리모델링 기간이거든요. 네. 이렇게 정치용인의 말이 많은데 저는 제발 이번에 정치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공매도 비중이 개인 없어요. 거의. 외국인 기관이 네. 97% 이상입니다. 개인은 거의 못 친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많이 좀 수정을 하고 뜯어 고쳐서 다음 공매도가 재개될 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발 좀 바로 잡고 다시 좀 시장에 컴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외국인들도 불법 공매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건전화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는 분명히 기대를 하니까 시장이 방향이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공매도 금지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주도 업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앵커님? 네, 전문가님이 네. 또 생방송 공약주로 우리 반도체 섹터 좀 유망하게 보자. 네. 앞으로 잘 갈 거다. 이 HBM을 필두로 성장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2차 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좋지 못해요 움직임들이. 그쵸.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제 주도 업종이 이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재한 에코프로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2차 전지는 원래 하지 말라고 네, 말씀을 계속 거듭 강조를 드렸었는데 해주셨고. 하지 말라는 게 갑자기 지난주 월요일 상한가를 네. 갔잖아요. 뭐 공매도 조치 있긴 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다시 상황을 보시면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다 한들 제가 이제 여기서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노란톡방에서 이제 이거 추격 매수 또 불립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제자리 왔다가 이제 반등 나와줍니다. 자, 이제는 해도 돼요. 네, 이제는 2차 전지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한번 들었다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지난주부터 이제 노란톡방에서 2차 전지 관련 주들 슬슬 여러분들 트레이딩용으로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거든요. 내일도 이제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지만 내일 공개 방송 시작하거든요. 이 카톡 링크 노란톡방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마 종목 또 하나 드릴 거예요. 2차 전지도 할 거니까 2차 전지도 이제는 하셔도 됩니다. 자, 이 2차 전지는 이제 트레이딩용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말 시즌에 왜냐하면 시총 상위주들이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이잖아요. 지수 반등이 나올 거잖아요. 시총 상위가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고 코스닥에서 거의 2차 전지 주들이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시가총액 1, 2위고요, 그죠? 포스코, DX, LNF 다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LG 엔솔, 그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런 기업,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미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트레이딩용으로 지수 플레이를 할 때는 2차 전지 주들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이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또 최근에 시장에 나왔던 파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볼게요. 시장이 지금 한미 반도체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영업이 90%에서 급감했고요. 와, 파두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로 상장을 했는데 이번 3분기 매출이 3억 나왔어요. 이게 무슨 바이오 기업도 아니고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가 1조 5천억 시총이 매출이 3억이라고요? 매출 3억? 매출 3억이면요. 동네 정육점도 잘 되는 데는 3억은 나와요. 근데 시총 1조 5천억짜리 반도체 쪽이 3억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하한가 맞고 또 급락 나오고 한미 반도체도 영업이익이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와, 이 신고가가 다음날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12% 떨어졌어요. 반도체 이거 뻥이야? HBM 뭐야? 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제가 좀 팁을 드리면 HBM 장비가 발주가 올해 본격적으로 10월부터 나왔어요. 10월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자, 이번 실적 발표는 3Q잖아요. 네. 3분기면 어디까지죠? 7, 8, 9월까지예요.
HBM 발주가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업체들, 이 장비주들, 부품주들이 10월 3분기 실적이 접수가 이게 카운팅이 안 되잖아요. 카운팅이 안 되는 부분이 미스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파두 같은 경우는 얘네가 뭐 종목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파두는 분명히 좀 악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파두는 우리가 이제 낸드 플래시 반도체 메모리 쪽에 이제 낸드가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죠? 메모리 쪽 낸드가 스마트폰 PC형 낸드도 있고 뭐 모바일형 낸드도 있고, 근데 파두가 하는 이 메모리는 서버용이에요. 큰 거. 서버용 메모리를 만드는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 이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 지금 발주를 안 하잖아요. 얘네가 발주를 안 해주면 얘네가 하이닉스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안 불렀 결혼식장도 안 불렀는데 어떻게 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대기업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발주를 안 하면 파두는 이쪽 PC향이나 모바일향 메모리를 만들 이 장비 쪽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그냥 아예 안 잡혀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두가 이번에 해명을 했죠. 발주는 나올 거예요. 해명을 했지만 이렇게 좀 글로벌리한 리스크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초전도체다, 뭐 양자 암호다, 맥신이다 이런 것처럼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있는 겁니다. 다만 시기가 3분기가 미스가 난 거고 이런 것들이 오해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반등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다른 반도체 쪽 장비 쪽 특히나 HBM 관련주들 이번 파도 쇼크로 종목들이 많이 내려갔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들 우리 또 공략할 거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투매하지 마시고 오히려 칼날을 잡아봐도 되는 섹터다. 그렇게 정리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끌어가는 3요소, 시장의 상승 모멘텀부터 해서요, 수급, 그리고 주도 업종까지 저희와 함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노란톡방 입장 이벤트를 또 하나 들고 와주셨습니다. 매주, 매달, 매번 챙겨 와주시는 게 아니죠. 또 한 달에 한 번 열어주실까 말까 한 그런 이벤트니까 꼭 이 특강 링크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오전 9시 바로 또 진행이 되는 특강이고요. 거시적인 시장 흐름 점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또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전문가님과의 소통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 온전히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함께 하실 수 있는 특강 링크는 오직 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지금 시간 잘 활용하셔서 들어오셔서 이 특강 링크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준비가 돼 있고 2가지 방법 한번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방법입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시고 이무학 전문가님 성함 석자 보내주시면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곧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링크 꾹 누르고 직접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TV 화면 가까이 오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르게 손쉽게 또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2가지 방법은 또 아래 자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틈틈이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11시 50분 지나기 전까지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전문가님과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좀 담아보면 좋을 섹터, 담아보면 좋을 종목들도 또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들도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이 반등을 그래도 좀 주니까 좀 종목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목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 억지로 매매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증시격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근데 지금 종목들이 보니까 지금 사시면 아마 발목에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완전 저점인가요? 네, 거의 발바닥까지는 아니겠지. 네. 발바닥에는 어떻게 사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발목 정도의 차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들 많이 좀 갖고 왔는데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체크를 좀 해드리겠고 종목명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리고요. 내일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오랜만에 정말 한 반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여름에 한번 하고 공개 방송 여름에 하고 꼭 겨울에 하게 됐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기별도 아니고. 네, 반년 만에 하게 됐는데 공개 이 포인트 어디서 매수 진입가를 잡는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볼 테니까 오늘 종목도 잘 보시고 내일 한번 다 바로 매매하실 수 있게 세팅하셔서 노란톡방에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종목이 올랐다가 좀 다시 내려가서 다시 사도 될 것 같아서 다시 봐도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대한민국이 본사인 글로벌 스튜디오, 자, 인도의 디바, 이두나, 반짝이는 워터멜론, 그리고 3분기 아라문의 검, 도적 카레 소리. 자, 다 아시다시피 뭐 웬만한 드라마는 다 여기서 좀 만들지요, 그죠? 말 그대로 글로벌 스튜디오입니다. 4분기는 이제 스위트홈 2 그리고 경성 크리처 오리지널 대작 중심으로 견조한 매출체 이번 3Q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광고 시장도 회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리쿱 비용이 많이 상향이 될 거예요. 이번 올해 넷플릭스의 말 그대로 이제 굳히기 많은 도전자들이 넷플릭스한테 도전을 했지만 결국 이제 넷플릭스가 다 따돌리고 굳히기에 들어가는 분위기죠. 넷플릭스 주가 보면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그 모멘텀은 뭘까요? 바로 이제 이러한 콘텐츠밖에 더 있겠어요. 드라마 못 만들고 영화 못 만드는데 그 어떠한 전략이 맥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가성비 좋은 K 콘텐츠들의 이 흐름들은 내년에도 분명히 이어질 거고요. 또 오징어 게임 또 오잖아요, 그죠? 네, 2가 오죠. 네, 엄청난 또 인기몰이 K 뭐 원만큼 되지는 않겠지만, 네, 뭐 어쨌든 K 콘텐츠를 다시 한번 알리는 중요한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내년에 올해 줬던 거 한 10%, 15% 정도 인상해 준다고 해요. 자, 수고했어, 스튜디오 드래곤. 네, 올해 이 리쿱 비용들 내년에 10%, 15% 이상 인상해 줄게. 그러면 당연히 그냥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 좀 드렸던 구간이 자, 박스권이라 그러죠. 박스가 말 그대로 그냥 고점이 막혀 있고 저점은 지지받는 거예요. 네모난 박스처럼 생겼다 그래서 저점은 안 깨졌습니다. 근데 고점이 갇혔죠. 근데 이거 돌파할 것 같은데요. 추세 전환 시그널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일단 돌파는 했어요. 이번 주 차트 보면 돌파는 딱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강하게 돌파는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잘 돌파했어라고 했는데 이 시장이 약하네요. 그죠?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심리를 못 가고 다시 이제 주가가 좀 살짝 내려앉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할 때 다른 기술적 분석 뭐 저항 이평선이나 여러 가지 이 눌림목 고점 돌파 신고가 파동들 N자 파동 이런 파동도 좋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게 바로 저항과 지지거든요. 특정한 가격대, 특정한 저항대가 있는데 그거를 저항을 돌파를 하잖아요. 돌파를 하면 이게 지지대로 바뀌어요. 그죠? 여기가 저항대였잖아요. 한번 돌파를 하면 여기서 이제 밑으로 안 내려가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게 주가의 레벨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내려가겠다. 여기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면 만약에 지지대가 있잖아요. 그죠? 박스권 하단 여기가 뚫리잖아요. 여기가 저항대로 바뀌어요. 여기가 이제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는 반대의 개념이죠. 어쨌든 간에 얘는 이제 여기가 54,000원 가격대가 지지대로 바뀌어 있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실적도 다 확인했기 때문에 뭐 밀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안 좋아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OTT 종목들도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매도가 이쪽도 좀 쇼커버가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또 특히나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이번 주에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중국과 좀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OTT 중국의 OTT 판매된 구작 중에서 19편 중에 10편이 TVN 거예요. 10편이 TVN 거고 TVN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잖아요. TVN 10편 중에 또 5편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겁니다. 즉 중국이 뭔가 콘텐츠 투자를 한다면 어디가 될까요? CJ ENM과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되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CJ ENM 주가도 굉장히 좋아요. ENM 지금 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손잡고 ENM 손잡고 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도 아니고 지금 차트상으로 확인해 보면요. 정말 발목에 있다라고까지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한 첫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아래 자막을 통해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이 종목 공략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으로 수익까지도 더불어서 만들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또 두 번째 종목도 네. 지난주와 같은 종목일까요? 그 또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애청자 분들이라면 또 눈여겨봤기 때문에 눈에 익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난주 너무 시간 쫓겨갖고 네. 종목 설명을 좀 많이 못 드리고 끝났는데 주가가 좀 별로 안 올랐어요. 네.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제 공략일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좀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아티스트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예요. 이게 이 월간 구독료 말 그대로 아티스트와 소통하는데 월 한 5천 원 정도? 5천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소통하는데 무료죠. 네, 1원도 안 드는. 여러분들 여기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5천 원도 안 냅니다. 네, 무료로 오실 수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이제 이 아티스트들과 같은 대화 콘텐츠지요,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날씨 얘기도 하고 나 어디 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 그대로 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얘기들을 마치 1대1로 하듯이 소통 대화하는 이런 콘텐츠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서비스는 이거만 아시면 이제 기업명이 나올 텐데 아무튼 버블이라는 이 콘텐츠 서비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경쟁사가 있습니다. 하이브 거와 있고 이제 얘가 이제 SMK 있는데 카카오가 됐죠. 카카오게임인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비슷해요. 이 아티스트와 대화하는 프라이빗한 컨텐츠 거는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 버블은 연예계가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 말 그대로 가수에 국한된 그룹에 국한된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물론 아이돌도 있습니다. JYP 소속 뭐 트와이스나 있지 뭐 스트레이키즈 이런 것들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기획사들 미스틱이나 다른 기획사들도 물론 B1A4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획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특이한 점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스포츠 에이전시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문화, 콘텐츠, 캐릭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정말 이 연예계라고 한다면 통틀어서 모든 아티스트가 다 버블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확장성이 굉장히 큰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번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률이 41%가 나왔습니다. 10,000원 벌면 4,100원이 남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소고기 오마카세도 이런 영업이익률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정말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아시다시피 이 원가가 없잖아요. 원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콘텐츠 사업이 가장 모든 콘텐츠 업체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쪽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순간 수익이 프라이스가 급증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죠?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말 그대로 판단 벌리면 다 돈으로 잡힌다. 원가가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얘네가 이 버블 이 IP 콘텐츠 서비스가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버블 포 재팬 이게 2024년 2월 내년 2월이면 이게 올해 여름만 하더라도 굉장히 내년 2월은 굉장히 좀 멀어 보였는데 자, 이제 12월 되고 정말 추우니까 내년 2월이면 정말 눈 깜짝하면 내년 2월이에요. 자, 일본 IP가 만약에 이제 2월에 런칭을 하면 그냥 다 내 로열티 수입이에요. 이거 IT 런칭을 할 때 걔네 뭐 건물을 지을 거예요. 뭐 여기서 가서 뭐 차를 사줄 거예요. 이거 들어가는 원가가 없잖아요. 매출에 대한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로열티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또 카카오톡에 입점을 합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이제 곧 입점을 해요. 이제 아티스트한테 선물을 줍니다. 예전처럼 종이학 이런 거 주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주고받는 것처럼 선물 주고받으면 얘네가 거기서 또 수수료를 먹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모든 나빠질 게 없다. 정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기업이다. 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도 잠깐 보시면 뭐 워낙 좀 주가가 좀 덩치가 있어요. 1랩에도 덩치가 좀 있는 기업이라 주가가 한 번에 가진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가는 측면. 지금 제가 차트 강의를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왜? 안 맞아요. 장이 무너져서 장이 다 주저앉아 버렸는데 무슨 차트가 맞아요. 그죠? 차트도 장이 좀 앵간할 때 맞죠. 그래서 제가 차트 강의할 때 항상 제가 제일 중요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선 무슨 선? 11선. 그죠? 예, 11선을 탔네요. 지금 11선을 딱 급등했다가 싹 11선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속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막 5일선 막 상한가 다한가 갔다 이런 테마주 말고요. 시총이 꽤 되는 종목 이런 것들 타서 안정적으로 쭉 타고 가다 보면 뭐 38,000원, 4만원, 42,000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내일 좀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면 이 종목 바로 잡으셔도 무난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금도끼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는 정확한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지 않고 있죠. 대신 들어오신다면요, 종목명부터 해서 장중 전략 또 자세하게 확실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거 받아보셨으면 되고요. 또 무엇보다 오늘은 입장 이벤트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바로 진행되는 특강이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거시적인 시장 흐름 짚어주실 거고 이 시장의 위치가 어딘지 또 우리가 어떠한 매매 전략을 끌고 가면 좋을지 까지도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특강 링크까지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첫 번째 종목을 만나봤는데 다음 종목도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국내 축전지 점유율 시장 1위 업체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76% 압도적으로 축전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축전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차 그냥 앞에 그냥 본네트 열면 있을 거예요. 이 회사가 만든 배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생각이 한쪽에 편향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뭐죠? 자동차 하면 2차 전지? 자동차, 2차 전지에서 뭐 양극재야, 음극재야, 뭐야, 뭐 이런 그 좀 편향된 시각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워낙 대단했었으니까요. 그죠? 근데 자동차가 뭐 그런 거 2차 전지만 있나요? 전기차가 시장에 전기차만 있어요? 아닌 거잖아요. 성장성이 전기차가 좋다라는 거지. 우리는 아직도 일반 자동차 훨씬 점유율이 높고요. 그죠? 시장에서 지금 저는 한 가지 이번에 이 한국 타이어의 실적을 보면서 우와 뭐야? 제가 이제 저도 여기서 생각을 깬 거예요. 그렇지 자동차가 타이어도 있고 2차 전지 EV향 배터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축전지 배터리도 있고 자동차에도 인플레로 원가가 올라가고 현대차, 기아차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구나. 타이어도 자동차고 축전지도 자동차인데 우리가 너무 한쪽만 봤구나. 어때요?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요? 편향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종목이 그동안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도 타이어도 징그럽게 안 갔어요. 근데 보니까 실적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축전지 쪽도 이 배터리 쪽도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이 기업도 2014년부터 미리 EV향 리튬 전지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성장성도 충분히 이번 리튬 전지 쪽도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보니까 먼저 실적은 뭐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 갇혀 있을 뿐, 그죠? 그래서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혼자 갔어요. 올해 여름쯤에 2차 전지가 갔나요? 아니요. 2차 전지 하나도 안 갔습니다. 에코프로 이미 막 가 있었어요. 이번에 더 막 갔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 보니까 8월달에 그냥 혼자 가더라고요. 이번 타이어 이번에 혼자 가듯이 이 종목도 축전지 혼자 가더니 주가가 또 가라앉았습니다. 왜 가라앉았죠? 실적이 안 좋아져서? 아니요. 시장이 무너지니까
주가도 역시 비관심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관심 없던 섹터니까 가다가 시장이 무너지니까 아이쿠 너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시장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일어나죠. 그죠? 지금 시장은 반등을 주는 게 오늘 또는 지난주 월요일 열 손가락 안에 하루, 열 손가락 안에 하루 이렇게 꼽아요. 일주일에 하루 오르면 6일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지금 올라오는 건 뭐예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왜? 그만큼 좋으니까요.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부력입니다.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죠? 부력을 가합니다. 자,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떨어지죠. 근데 이 압력이 없어지면 종목은 팡!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 공기가 빵빵하다. 공기가 빵빵한 종목, 실적이 빵빵한 종목은 시장에 하방 압력이 없어지면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자 골든크로스가 잘 나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무리 없어요. 내일 시초가의 공략 바로 드릴 거예요. 공개 방송에서 바로 제가 약속 드릴게요.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이거 접근하세요. 이거 매매하셔야 됩니다라고 소개해 드릴 거니까 이거부터 내일 잡고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종목 서치하셔서 공개 방송 지금 링크 들어오셔서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종목은 N자 파동이 있고요. 또 다음 종목 치과 교정기 쪽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세파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화면만 좀 보여드리는데 이 종목도 내일 좀 발목에 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다시 올라오는 게 뭐죠? 올해 가장 핫했던 이 의료기기 쪽이 뭐예요? 첫 번째 아시다시피 이 에스테틱 관련 장비주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러한 우리가 했었던 뭐 이루다 이런 종목들, 윈텍, 원텍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쪽은 뭐였어요? 네, 덴티스, 디오 지금 상장 폐지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이쪽이었습니다. 즉 임플란트와 에스테틱이 올해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화제가 됐고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에스테틱 주들 실적 발표 때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죠? 제이스 메디카 하루에 막 10% 다시 올라가잖아요. 자, 지금 임플란트 주들이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 바닥권에서 자 지금 골든크로스 살짝 내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1차 골든 냈죠? 2차 골든 냈죠? 자 이게 어디예요? 이게 발목이에요. 그죠? 이 발목. 어깨는 어디예요? 어깨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어깨 이렇게 있고 여기 발목. 그죠? 이 무릎은 한 요쯤 되는데 지금 발목에서 살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시장이 그만큼 밀려 있어서 아주 좋은 임플란트 주들 찬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늦었어요. 지금 피부 미용 쪽은 템포가 한번 늦어서 임플란트 쪽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 때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상 주도주가 없는 시장인 만큼 재료, 성장성 등 이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금도끼 공략 종목들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장중 전략은 내일 또 공개 방송을 통해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오전 9시 함께 하실 수 있는 특강 링크 또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이 특강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해주셨던 이 네 종목의 장중 전략, 매매 타점까지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언제나 시장의 냉탕이든 온탕이든 상관없이 시장의 흐름을 벗어나서 항상 강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하고 예쁜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시죠. 전문가님 수익률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이 생방송에서 소개해주셨고 노란톡방에서 매매 타점 잡아주셨던 종목들만 살펴봐도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10개 종목만 봐도요. 한 종목으로 100% 넘는 그러한 수익을 챙겨주셨고 또 적게가 약 10%에 다다른 그러한 수익을 만들어 주십니다. 재료, 성장성, 모멘텀 그런 강한 종목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님이 좋아하는 지표죠. 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모두가 다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특강 링크까지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띄워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시간 안에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